안녕하세요. 3주차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파이썬 그리고 콜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듯이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내 드라이브로 들어가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들어가서 더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열은 콜앱 파일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콜앱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방법은 아, 이제 아신다고 가정하고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로그인이 뜨게 되죠. 그 로그인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해놨는데 여러분들께 처음부터 로그인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뭐 저희가 콜앱으로 늘 하고 있는 그 구글 계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계정을 선택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샘플 프로그램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제 이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작성해 준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새 노트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 노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이제 느리긴 한데 우선 언타이틀드 부분에서 노트 이름을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원하시는 이름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데이 0306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름이 이제 변경된 것이고 이름 뒤에 점 IPYMB 이것은 이제 파이썬 노트북의 약자로서 이렇게 항상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런 상태에서 연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구글로부터 메모리와 CPU를 할당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다 초기화되고 연결됨이라고 나오면 여러 가지 저장 용량 것도 표시가 됩니다. 런타임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런타임 유형 변경을 통해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냥 쓰지 않는 넌 모드로 해서 설정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너무 뭐 용량이 아주 높을 때는 GPU를 사용하시는 건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넌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편집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크 모드를 쓸 것인지 편집기 색상을 선정한다든가 또는 뭐 일반적인 도구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정을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네 이게 왜 사이트인가요? 네 다크 테마로 해서 여기서 라이트 모드로 넣으면 바탕화면이 환해지고 라이트 다크 모드로 넣으면 이제 바탕화면이 검은색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파이썬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저항의 값을 직렬 연결을 우리가 계산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은 그대로 뭐 변수들을 따라서 선언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저항이 어떤 예제를 하냐면 뭐 직렬 저항부터 예를 들죠. 이런 그림은 이제 병렬 저항 그림을 해놨는데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저항이 5옴이고 두 번째 저항이 만약에 10옴이다 그러면 그냥 R2는 네 그쵸 두 개의 변수를 5와 10으로 저장을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파이썬에 프린트 명령이 있어서 그 값들을 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R1을 치게 되고 두 번째로는 R2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R1과 R2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죠.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은요, 요 버튼을 그냥 눌러주면 바로 그냥 실행이 돼서 R1은 5, R2는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코드를 누르게 되면은 두 번째 셀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R은 뭐 R1 플러스 R2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주성분을 붙이게 되면 네 변수 그쵸 모든 건 변수니까 R1에 저장된 값과 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R2 역시 저장된 값을 더하여
그쵸? R에다가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번 우리 주성물을 한번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역시 R을 연산을 한 결과를 또 한번 출력해 본다 그러면은 print R 이렇게 출력해 주게 되면은 네, 더한 연산 결과 5와 10이 더한 연산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 fstring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한번 일단 써보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라는 걸 치고 그 다음에 따옴표를 붙여 가지고요. r1은 네, 이렇게 해서 r1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fstring 포맷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요 결과를 보면은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r1은 그대로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모양이고요. 중괄호 속에 있는 r1은 변수명이 되어가지고 이 저장된 값을 출력하라가 됩니다. 요걸 실행해 보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r1은 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5라는 해당되는 값이 요 변수명이 들어간 것이고 요것은 그냥 그대로 모양대로 출력하라는 것이니까 뭐 저항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한글로도 네, 저항 r1의 값은 몇 오음이다. 그럼 오음도 여기다 표시할 수 있겠죠. 단위가 오음을 표시할 수 없어서 그냥 막 이렇게 오음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면은 실행해 보면 네, 저항 R1은 5ohm이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R2도 표시를 하고 싶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해서 네, 저항 R2의 값은 역시 R2 5ohm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면은 fstring 포맷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을 출력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같은 포맷을 fstring 포맷을 적용해 가지고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R1과 R2가 더하는 것은 직렬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렬 저항의 값은 이렇게 저항 R의 값은 네, 이렇게 해서 중괄호 안에다가 R의 결과를 넣어주게 되면은 네, 그렇게 넣어주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것을 나중에 쉽게 이해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가로가 빠졌네요. 여기가 가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직렬장 R1까지 그대로 화면에 출력되고 중괄호 안에 있는 R 네, 요 값이 printf는 이건 C에서 쓰는 말이니까 파이썬에서는 print만 쓰고 네, 이렇게 출력되면은 직렬자 R은 요 R이 안에 들어가는 거게 되겠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렬장 R은 네, 요 안으로 네, R은 R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뭐가 좀 잘못됐죠? 네, F가 빠졌습니다. 여기 F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죠. F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네, 이게 흰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흰색으로 바뀔 때 요 자리가 그대로 출력되는 게 아니라 변수 값이 출력되는 거니까 이 변수 R의 값은 위에서 R1 플러스 R2가 더해진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실행해 보면은 네, 직렬장은 5 더하기 10이 되겠습니다. 병렬자항 공식을 한번 바꿔보죠. 병렬공항 공식은 좀 화면을 좀 작게 해서 여기도 플러스 코드를 넣어서 네, 병렬경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병렬경 공식은 RP라고 할까요? RP는 이렇게 해놓고 네, 1 나누기 R1분의 네, 1 나누기 R2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역수를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연산하기 때문에 요 항들은 따로 묶어줄 필요가 없지만 네, 그냥 묶어지지 않고 더하기만 해줘도 연산 순서는 R1분의 1을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R2분의 1을 그 다음에 연산한 다음에 각각의 연산 결과를 더한 결과가 괄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1 나누기를 취해주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역수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의 연산 공식이죠? 병렬, 그쵸? 회로의 저항 공식이죠. 저항 계산 공식.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위에 있는 칸을 복사를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추가를 한 다음에 병렬로 바꿔주겠습니다. 병렬 저항의 공식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RP가 되겠죠. 위에서 RP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실행해 보면은 병렬 저항의 값은
3.33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네,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파이썬 명령어를 이용해서 각 셀마다 이렇게 직렬 저항의 공식, 병렬 저항의 공식을 한번 파이썬 예제로 해보는 예를 드려보았습니다. 나중에는요, 저희가 이제 이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공식을 또 활용해 보게 됩니다.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회로 해석할 때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도 해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매트릭스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4장, 5장 가게 되면 이제 회로 해석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이용해서 각 노드와 그다음에 루프에서 어떻게 전압과 전류의 강화 공식을 적용해 주냐에 따라서 결과식이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해서 이것을 수식을 풀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연립방정식의 해는요, 나중에 이것을 2차원 우리가 그 행렬식으로 써가지고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는데 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파이썬 코드로 우리가 한번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나중에 펜을 갖고 한번 할 텐데요. 요걸 행렬식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를 하나의 이제 행렬로 만들고 여기를 두 번째 벡터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아이고 이렇게 좀 이 펜이 좀 제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상수항으로 이렇게 벡터를 쓰게 되면은 네, 좀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이 됐지만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첫 번째 항은 뭡니까? 2 플러스 5니까 5가 들어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 여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다시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써지고 또 여기는 뭐예요? 6이죠. 여기 6이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I1, I2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이 자리에 I1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쵸? 밑에 자리에 I2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잘 쓰기가 네,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 항은요, 여기가 10이 들어가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잘 보십시오. 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행렬식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I1, I2라는 벡터가 이쪽으로 곱해지면서 그쵸? 5I1 빼기 마이너스 3I2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10. 두 번째 식은 또 두 번째 식은 요 2x2 행렬식의 이 아래 칸에서 I1, I2가 곱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3I1 플러스 3 더하기 3이니까 6I2 그쵸? 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의 해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이거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또 이거 한번 써볼까요? 결국은 I1 네 I1 I2는 여기다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주 I2의 벡터 값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만약에 요거를 갖다가 뭐 A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A 매트릭스 또 쓰기가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A 매트릭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A 인버스 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역행렬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상수항 여기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I1, I2는 A 인버스 즉 2바이트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해야만 I1, I2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구해만 진다면 다시 그거의 벡터 시프트가 마이너스로 곱해주게 되면 I1, I2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여기 이 결과식을 쓰게 되면 I1과 I2는 얼마가 나오냐 이거를 제가 미리 이제 수식으로 풀어 놓은 것인데 그걸 한번 또 이제 제가 이제 펜을 구매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보시는 여러분도 좀 불편할 것이고 저도 지금 약간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첫 번째 I1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2.14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예요. 2.14 어쩌고 저쩌고 이자가 제대로 안 써졌는데 2.14 어쩌고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네. 뭐 두 번째 값은요. 0.23 어쩌고 저쩌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I2는 0.23 네. 어쩌고 저쩌고 네,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값들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것은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우리 어렸을 때 풀듯이 뭐 이렇게 서로 상쇄시켜서 풀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행렬식으로 쓰고 행렬식의 인버스를 구해서 I1, I2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파이썬으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하려면 먼저 플러스 코드를 또 눌러서 새로운 항을 만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numpy라는 패키지를 하나 사용해야 되는데요. import 네, numpy라는 패키지를 as np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np 모드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해보면 numpy 사용법은 다 나와 있으니까 쓰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R 매트릭스 여기서는 이제 A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R 매트릭스로 A 매트릭스로 할까요? 네, 굳이 A 매트릭스부터 구하게 되면은 A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블록이랑 A는 라지 A로 쓰죠. 그러면 A는 요거를 5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6의 행렬을 표시하고 싶으려면은 MP로 아까 묶었던 것을 MP의 array라는 일종의 메서드를 호출해 가지고 소괄호를 열어서 네, 이거 2x2니까 대괄호를 두 번 쓰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기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 하시고요. 그 다음에 5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5, 마이너스 3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괄호를 대괄호를 하나만 치고 콤마를 해주고요. 엔터 키를 눌러가지고 다시 두 번째 네, 요거가 좀 이게 보이니까 좀 불편하죠. 좀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뭐죠? 마이너스 3과 6이었죠. 마이너스 3과 콤마 6 이렇게 해주고 대괄호 두 번 써주고 소괄호 한번 써주게 되면은 네 이거 그쵸? 요거를 델기기 주게주면은 요게 A 값이 지금 제대로 입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2x2 행렬을 지금 입력한 거예요. 상수항으로요. 엔터 키를 치면 A가 제대로 2x2로 여기다 또 역시 2x2 행렬을 EX 2 매트릭스 네. 지금 매트릭스 초기화를 한 겁니다. 네. 뭐로요? 5와 마이너스 3, 3과 마이너스 6으로 다시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NP라는 것은 이 numpy라는 그런 수치에서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 약자 NP고 두 번째는 array는 무조건 우리 행렬이라는 뜻이니까 array 근데 그대로만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써주고 소괄호 열고 대괄호를 두 번 써주게 되는데 그 안에 첫 번째 행은 5와 3, 첫 번째 행은 5와 3, 두 번째 행은 3과 6 이렇게 되고 이것이 2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대괄호를 또 어레이로 묶어버린 거죠. 그렇게 그거는 일종의 파이썬의 2x2 표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이 좀 더 익숙해지면 왜 이렇게 쓰는구나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2x2 행렬값이 제대로 입력됐나 한번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A를 해주게 되면은 네, 실행해 보게 되면은 A 값이 그렇죠. 5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과 6으로 딱 2x2 행렬의 크기로 잘 입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는 문제는 뭐죠? 역행렬을 구해 보자는 거예요. A의 역행렬.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나? 그 역행렬을 A의 인버스, 뭐 A 인부라고 해봅시다. 뭐 그냥 지금 저는 이제 블로그가 좀 다르게 해보고 있는 건데 역행렬은요 MP에 뭐가 있는 인버스라는 게 있어요. mp. linear algebra 그쵸? lin alg inverse 그리고 a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네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이게 뭐죠? 네, A의 역행렬 인버스 매트릭스
역형, 영어로는 inverse matrix를 구한 겁니다. 정말 맞나?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인버스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냈고, 변수 A는 지금 2바이트 행렬로 들어갔죠? 그거에 지금 MP는 역시 위에서 numpy 패키지의 뜻이고, 리니어 엘지브라, 이것은 역시 MP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리니어 엘지브라 패키지의 이름이고요. 그 안에서 다시 또 이것이 인버스 매트릭스의 그 메서드 이름이고요. 변수 A를 이제 아규먼트로 보내는 건데, 요 행렬을 보내는 거죠. 그럼 A의 역행렬을 구하라. 그 구한 결과를 A의 인부에 넣어라.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이 결과를 또 한번 찍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것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죠. 그럼 프린트 아까처럼 한번 F 스트링 포맷으로 넣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F 스트링 포맷을 넣으려니까 F를 치고요. 네, inverse 그쵸? of A 이렇게 해볼까요? A는 이렇게 주고 대괄호 치고 A 인버스, A 인부를 지금 출력하고 싶은 거죠. 소괄호까 중괄호까지 치면 네, F 스프링 포맷이 끝난 것이고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 결과는 뭐예요? A의 인버스는 네, 0.28, 0.14, 0.14, 0.23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조금 모양이 좀 이걸 넣어줌으로써 괜히 오히려 조금 이것이 어긋나가지고 더 모양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네, 이걸 안 썼다면은 오히려 깨끗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것은 쓰지 말아봅시다. 네, 그렇게 실행해 보면은 딱 원하는 대로 2바이트로 딱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거는 역행렬이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게 역행렬이 맞나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원래 행렬 곱하기 그거의 역행렬을 곱하기 주게 되면은 네,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 곱하기는 또 뭐가 되죠? 행렬의 곱하기는 닷이라는 게 있습니다. 닷. 그래서 뭐 프린트 그냥 바로 출력해 보죠. 프린트해서 A와 그쵸? 그렇게 하나 결과를 볼까요? 네. 뭐 결과를 뭐 B라고 합시다. B는요. A와 mp.dot이라는 함수가 있어 가지고 네, 그거를 해 가지고 네. A와 A 인버스를 네. 이게 매트릭스 행렬 곱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의미로 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네, 네 그런 걸로 다시 mp 닷을 씁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수치 해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치고 네, 행렬 A와 그다음에 여기서 구한 행렬 인버스를 서로 행렬 곱을 해보라 mp 닷 그렇게 해보고 B의 결과를 찍어 본다면 뭐가 나올까요? 네, 1과 1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고 비대각선 쪽은 0이 나오는 그러한 단위 벡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1과 1이 나왔고요. 이쪽은 10의 마이너스 여기 0.0이고 여기는 2.1맞지만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2의 이것은 10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주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학적으로 아주 그 노이지한 거의 0에 가까운 값들이라고 봤을 때 비대각 항들은 0, 대각행은 전부 1이 되는 이게 정확하게 그쵸 유니티 벡터가 1에 해당되는 유니티 벡터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행렬 연산을 했고요. 이제는 뭘 구하는 것이죠? 역행렬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 이제 I1, I2를 구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쪽에 벡터 이쪽이 이제 V 벡터라고 합시다. 자, V 벡터도 10과 마이너스 5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V 벡터 초기화도 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델키를 이용해서 V는요
역시 MP array를 넣어주고 소괄호 치고 대괄호는 한 번만 넣어줘서요. 10과 5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1 by 그쵸? 1 by 2가 되겠습니다. 1 by 2 그쵸? 1 by 2 매트릭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2 by 1인지 1 by 2인지 헷갈리죠. 첫 번째 행렬에 컬럼만 2개 있는 거니까 1 by 2가 되겠습니다. 역시 V 값을 한번 실행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A 다음에 출력해 보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실행해 보면 0과 5, 10과 5가 딱 제대로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로로 쓴 것이죠. 그 2x1 매트리스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x1 매트리스 구하려면은 얘를 대괄호를 한번 더 쳐주고요. 여기서 10을 대괄호를 끊어주고 5를 또 한번 대괄호를 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2x1 매트리스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좀 나중에 시간을 두고 따져보시기로 하고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10과 5가 이렇게 세로로 쓰지 않았습니까? 세로로 쓰고 행렬이 지금 오른쪽 행렬 중에서 렬이 2개고 행이 하나짜리니까 그렇게 2x1 매트리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수식대로 간다 그러면 A 인버스에 V만 곱해주면 I1, I2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I1, I2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고 여기다가 I라는 매트릭스는 그쵸 MP 닷에 A 인버스가 바로 요거죠. A 인버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V를 곱하는 거니까 V를 곱해줌으로써 요것이 뭐죠? 이제 역행렬과 그쵸? 역행렬로 전류 벡터를 구한 거죠. 전류 벡터를요. 어떤 역행렬 그쵸? A 매트릭스 곱하기 우리가 뭘 한 거죠? 전압 벡터 이거를 곱한 거니까 그쵸? V는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전압 벡터 4번이니까 전압 벡터를 쓰고 그 다음에 A 인버스는 구한 거니까 V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MP 닷은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넘파이가 제공하고 있는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결국은 요 연산을 한 것이죠. 그럼 결과는 I1, I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프린트 I를 해주게 되면은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3.14, 2.14, 0.14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쭉 해보면 아이고 잘못 나왔습니다. 왜 잘못 나왔을까요? 10에 마이너스 5였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로 바뀌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5로 바뀌고 다시 실행해 보면 2.14 그쵸. 그 다음에 0.1238 정확히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콜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항 회로를 해석할 때 주로 우리 전반부에서는 주로 저항 해석만 다루기 때문에 콜앱을 이용과 파이러스턴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항 해석과 그 다음에 이렇게 행렬 연산 이 두 가지만 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첫 강에서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린 거 콜앱 사용법,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단순 계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스칼라 계산이라고 하는데 스칼라 계산은 변수를 그냥 사용해서 그 다음에 F스트링 포맷을 이용해 가지고 변수의 출력, 그다음에 연산 더하기 연산의 출력, 또 저항 공식을 또 수식으로 넣어서 병렬 저항을 구하는 그런 샘플 프로그램을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후반부가 아니라 한 4장 정도에서 배우게 될 회로 해석에서 노튼 해석법과 메쉬 해석법에서 다루게 될 이런 복잡한 회로의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전류와 전압을 구할 때 이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의 해까지도 나중에 이제 구하게 되는데, 오늘은 샘플로 3차가 아니라 3원 연립 방정식이죠. 2원 연립 방정식의 예만 가지고 한번 해 보았습니다. 3원 연립 방정식도 한번 해 볼까요? 네, 요거 3원 연립 방정식 한 얘는 요건데요. 요것도 뭐 그대로 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기를 저는 처음에 A로 했는데 원래대로 그냥 R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R 매트릭스가 요로 가고요. 그쵸? 그럼 요거는 그냥 놔두고요. 여기를 복사해가지고 한번 더 복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C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코드를 넣고요. 여기다가 다시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은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제 복사가 되는데, 이번엔 고칠 수가 있죠. 여기는 R로 하자는 거죠. 원래 표기법대로 R로 가고, 그 다음에는 네,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저게 얼마입니까? 우리 뭐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보죠. 네, 9가 되겠죠. 여기다가 9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세 번째 건 마이너스 2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 행에 그쵸 값이 넣어줬고, 두 번째 행은요, 여기다 엔터를 치고,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 얼마입니까? 10이죠. 암산으로 해서 10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넣고, 여기도 콤마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마이너스 2,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콤마, 그 다음에 1 플러스 2 플러스 5니까 8이네요. 8을 넣어줌으로써 네, 3x3 매트릭스 초기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복잡한 회로인 경우에는 3x3 매트릭스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손으로 풀기에는 굉장히 뭐 2x2만 해도 손으로 풀기 쉬운데요. 사실은 3x3만 해도 아주 역행열이 이제 구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손으로 푸는 거를 이제 표현해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 요거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3x3 행렬을 이렇게 상수로 초기화한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자는 것이죠. 역시 이쪽은 뭐가 나오나요? 샘플러요? 005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0,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 추가해서 0, 5, 마이너스 5가 아니라 5로 넣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검산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프린트 R을 그대로 넣으면 될 것이고, 네, V도 그대로 출력해보고, R 인버스라고 해볼까요? 뭐 이건 표시를, R 인버스는 R의 역행렬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R 인버스를 출력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B는요. 뭐 B는 그쵸, 그냥 그대로 B를 놔둡시다. 그럼 R과 R 인버스를 한번 행렬 곱을 해봤을 때 B가 대각이 1이 나오는 유니티 매트리스가 되는 걸 확인해 보는 것이고, I는 NP-의 A 인버스 대신에 R 인버스로만 바꿔주면은 네, 전류 벡터를 계산해 줄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가 얼마가 나오나 요거 나오나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실행해 보면 되겠죠. 그럼 쭉 보면은 0.800, 1.072, 그 다음에 1.49 정확하게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대각형렬은 역시 111 나오고 전부 인버스가 마이너스 16제곱이거나 0이거나 하니까 거의 이것이 유니티 벡터가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이 콜앱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병렬 저항을 계산하는 법과, 그 다음에 2바이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해서 전류를 구하는 방법, 3x3 이그젬플을 역행렬을 구해서 전류를 구하는 방법을 해 보았고요. 요 영상 요거를 하기 위한 여기 요 부분을 제가 지금 비공개로 해놨는데 이걸 공개로 풀어서 여러분들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쉬 해석법과 노드 해석법은 나중에 배울 것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파이썬 코드 가지고
역행량을 계산하는 부분들은 한번 이걸 보고 해보시라고 요거를 공개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가 돼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부분을 보시면서 제 영상을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